중동 사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란이 차기 최고 지도자로 공습으로 사망한 알리 하메네이의 차남인 모스타바 하메네이를 선출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현지 언론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회의는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아들 모스타바 하메네이를 새 최고 지도자로 임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고 지도자 회의는 성명을 통해 신중하고 광범위한 검토 끝에 아야톨라 셰예드 모스타바 하메네이를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신성한 체계의 세 번째 최고 지도자로 임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56살인 모스타바는 아버지의 후광을 등에 업은 마쿠 실세 인사인데요.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와 정보기관 내의 영향력이 막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가가 치솟으면서 경제 위기 불안감이 고조되자 미국 에너지부 장관이 직접 진화에 나섰습니다.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습한 가운데 고농축 우라늄을 확보하기 위해 특수부대를 이란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뉴욕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승윤 특파원, 트럼프 행정부가 유가 급등과 관련한 불안 진정에 나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은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유가 급등 문제가 몇 주 안에 풀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휘발유 가격이 갤런 3.78리터당 이 3달러 아래로 다시 내려가기를 바라고 머지않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 정확한 시기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최악의 경우 몇 주이지 몇 달이 걸릴 사안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이 이란의 공격 능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하루 전 대형 유조선 한 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걸프 해역을 지났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선박 통행이 정상화하기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시장에 약간의 공포 요인이 반영된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있지만 현재 세계는 석유나 천연가스가 부족한 상황이 아니라고도 짚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에 대해 괜찮다고 생각한다며 그건 작은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시죠. In the worst case, this is a week's, this is not a month's thing. The U.S. is targeting zero energy infrastructure. 네, 미군이 이번에는 이란의 핵시설을 공습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란 중부 핵시설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에 피해를 봤지만 주변에 방사능 오염은 관측되지 않았다고 이란 반관영 ISNA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란 국립핵안전센터는 전날 미사일을 동원한 이스라엘과 미군의 공격으로 이스파한 지역에 있는 감마선 조사 살균 시설이 상당한 타격을 입었지만 방사능 오염은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에서 60% 농축 우라늄 450kg을 확보하기 위해 특수부대를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란 관측이 제기된 직후 나왔습니다. 미국 인터넷 매체인 악시오스는 지난해 6월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 때 표적이었던 핵시설 3곳 가운데 이스파한에 우라늄이 남아있어 전쟁 후반 단계에 이를 확보하는 작전 구상을 보도했습니다. 이는 전쟁 중에 이란 영토에 지상군을 투입하는 고위험 작전이 될 전망입니다. 준무기급으로 평가받는 60% 농축 우라늄은 몇 주 안에 무기급인 90% 수준으로 농축될 수 있으며 이는 핵폭탄 11기를 만들 수 있는 분량입니다. 이란도 우라늄을 회수하기 위해 이스파한 핵시설 지하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어 실제 작전은 이란군의 대응 능력이 크게 약화했다고 판단될 때만 실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악시오스는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농축 우라늄을 확보하기 위해 특수부대를 투입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모든 게 테이블 위에 놓여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란이 핵무기를 갖도록 내버려 두기를 원치 않는다고도 언급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관련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An Iranian regime armed with long-range missiles and nuclear weapons would be an intolerable threat. We're ensuring that the world's number one sponsor of terror can never obtain a nuclear weapon. 이런 가운데 미군의 이란 공격과 이란의 반격 과정에서 7번째 미군 전사자가 나왔습니다. 이란 공격 작전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 중부사령부는 이란의 초기 반격 과정에서 다쳤던 미군 한 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공격을 받아 숨진 장병들의 유해 송환 장면이 망설임을 줬느냐는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았다며, 그렇게 한다면 전사자의 부모들이 화를 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과의 전쟁 기간에 대해선 모르겠다며 절대로 예측하지 않는다면서 공격의 치명성과 시간 측면에서 우리가 일정보다 앞서 있다는 것만은 말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열흘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는 폭격 범위가 중동의 핵심 자원인 물과 석유를 관리하는 기반 시설로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란은 사실상 화학무기 공격이라고 맹비난했고 미국은 이스라엘의 공격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테헤란의 하늘이 온통 검은 구름으로 뒤덮였습니다. 유조차는 완전히 파괴된 채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주유소에 기름을 넣으려고 선 줄이 1km에 이릅니다. There was actually rain here in Tehran this morning, and you can see here, because this is a white car, that the rain is actually apparently saturated with oil. You can see on my finger that it's completely blackened. 테헤란시 당국은 유독가스가 대기에 퍼지고 있다며 강한 산성비를 우려했습니다. 이란 외무부가 석유 시설에 대해 의도적인 화학전을 벌인 전쟁 범죄라고 맹비난하자 이스라엘은 더 강하게 압박했고 미국은 거리를 뒀습니다. בנוסף, תקפנו הלילה מאגרי דלק ששימשו את הכוחות הצבאיים של המשטר ושימשו להפעלת תשתיות צבאיות. There are no plans to target Iran's oil industry, their natural gas industry, or anything about their energy industry. Yeah, these are Israeli strikes. 식수를 공급하는 잠수화 시설도 표적이 됐습니다. 이란 남부 호르무즈 해협의 게슘 섬이 폭격을 맞아서 30개 마을에 물 공급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이란은 바레인 주둔 미군의 공격으로 판단하고 바레인의 잠수화 시설을 보복 타격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에서는 이란의 미사일 파편에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ترى الإمارات يلدها غليظ ولحمتها مرة نحن ما ننكر. 이스라엘 언론은 이란 게슘섬 폭격을 아랍에미리트의 첫 이란 공격이라고 보도했지만 UAE 정부는 가짜 뉴스라면서 참전을 부인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군의 폭격으로 이란 수도 테헤란 석유 저장 시설이 폭발하면서 검은 유도 가스가 상공을 뒤덮였다고 이란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란은 앞으로 최소 6개월은 전쟁을 수행할 수 있다며 이스라엘과 중동 곳곳에서 반격을 이어갔습니다. 요르단 암만에서 조수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테헤란 북서부 샤흐런 석유 저장소에서 검은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오릅니다. 이스라엘군이 이란의 석유 저장 시설 3곳을 집중 폭격했습니다. SNS에는 이들 시설의 탱크가 폭발하면서 유독가스가 대량으로 퍼지고 기름비가 내렸다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이스라엘은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이란 혁명수비대 지휘관들도 타격하며 이란과 레바논 양쪽에서 작전을 펼쳤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미국의 도움으로 테헤란 상공을 거의 완전히 장악했다며 추가 공세를 예고했습니다. יש לנו תוכנית סדורה עם הרבה הפתעות. לערער את המשטר, לאפשר שינוי. 이란도 새벽부터 이스라엘 북부에 미사일을 쏘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앞으로 최소 6개월간 격렬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영내에서 미국, 이스라엘과 관련된 기지와 시설 200여 곳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변국들에 사과하고 공격을 중단하겠다고 했던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강경파의 내부 비판에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꿨습니다. ایران ما و مملکت ما به این سادگی در مقابل قلدری، در مقابل ظلم، در مقابل تجاوز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에서도 이란의 드론과 미사일 공격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쿠웨이트 수도 쿠웨이트시티에선 사회보장공단 본부 건물이 공격받아 큰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양측 모두 공습 범위를 더욱 확대하고 있어서 민간 시설에도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암만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당의 입법권을 강조한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발언에 청와대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면서도 대응은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비상경제점검회의를 개최하는 등 눈앞의 중동 사태 대응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입법권은 당에 있다. 정부의 두 번째 검찰개혁안을 받아든 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내놓은 발언에 청와대는 말을 아꼈습니다. 애초 정부 입법 예고안에 국회에 수정 여지를 남겨둔 만큼 이제 공은 당으로 넘어간 게 맞는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이 SNS에 올린 글도 집권 세력으로서 책임을 강조한 원론적 얘기일 뿐 검찰개혁 같은 특정 사안을 염두에 둔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부 안에 공개 반발하는 여당 일각의 목소리에는 다소 불편한 기색도 감지됩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집권 여당이라면 내부 토론이 우선인데도 너무 적대적인 것 같다며 특정 입장만 개혁이고 다른 의견은 반개혁인 것처럼 프레임을 만드는 건 부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나만이 정의이고 내 의견은 불이라는 태도는 실패 원인이라고 지적했던 이 대통령 SNS도 이와 일맥상통한다는 설명입니다. 민감한 사안에 이처럼 대응을 자제하며 청와대는 민생 경제에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상황과 관련해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우리 경제와 물가 상황을 점검합니다. 국제경제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금융시장과 유가 변동 상황 등을 논의하고 최근 검토를 지시했던 석유 최고가격 지정제, 기름값 바가지 단속 현황 등도 확인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 대통령은 화요일에는 삼성전자, 한화오션을 비롯한 대중소기업들과 간담회를 열어 상생 협력 사례도 널리 알린다는 계획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중동 사태로 중동이나 이 지역을 경유해 가려던 여행객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주요 여행사는 해당 여행 상품을 취소할 경우 수수료를 받지 않고 전액 환불해 주기로 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입자 100만 명이 넘는 결혼 관련 포털 카페에 올라온 글입니다. 다음 달 카타르 도하를 거쳐 유럽으로 신혼여행을 가는데 중동을 경유해도 괜찮을지 걱정된다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 중동 전역으로 번지면서 여행업계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주요 여행사들은 고객들이 상품 취소를 원할 경우 결제액을 전액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이번 달 출발하는 중동행 상품뿐 아니라 중동을 경유해 다른 지역으로 가는 여행 상품까지 수수료나 위약금 없이 전액 환불해주겠다는 방침입니다. 놀, 하나투어, 참 좋은 여행 등은 이번 사태로 귀국이 지연된 고객들에게 현지 체류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관광객들이 자주 찾는 UAE 등의 특별 여행주의보가 발령된 상태에서 내려졌는데 여행업계 관계자는 YTN에 규정상 의무는 없지만 도의적인 차원에서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외교부는 UAE 등 중동 7개 나라에 대한 여행 경보를 철수 권고인 3단계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외교부는 해당 지역을 방문할 예정이라면 이를 취소하거나 연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소비자원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르면 계약 체결 이후 외교부가 3단계 이상의 여행 경보를 발령할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금을 돌려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동 정세가 불안정해지면서 여행객들의 발걸음도 한동안 조심스러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